빠드마아사나를 만든 다음 천천히 두 손을 쭉 뻗어 손바닥은 천장을 향하게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자, 어깨 긴장 풀어내고 감습니다. 내 꼬리뼈에서부터 천천히 척추를 따라 올라 내 경추 끝까지 바로 세워봅니다. 그리고 내 호흡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깊게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내 소리가 어떠한지, 들숨과 날숨의 길이는 어떠한지 한번 느껴볼까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붙여서 내 눈 위에 올려놓습니다. 눈꺼풀 위에 살짝 올려서 한번 지그시 눌러봅니다. 그리고 양손을 미간 사이, 아즈나 센터에 살짝 올려둡니다. 그 상태에서 눈을 살짝 떠보도록 할게요. 다시 눈을 감고 호흡합니다. 내 손 끝의 힘이 아즈나 센터를 눌러 긴장감을 조금씩 덜어냅니다. 그대로 두 눈을 감고 인헬, 엑셀. 내쉽니다. 자, 천천히 눈을 감은 그 상태로 다리를 풀어 반대쪽으로 빠드마아사나 하신 분들은 왼발 먼저 발 모양을 바꿔볼게요.
내 미간의 힘을 풀어냅니다. 내 어깨의 긴장도 풀어냅니다. 나는 나를 부드럽게 바라봐줍니다.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정말 현존하는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자신이 없고 여전히 용기 없는 나를 바라봅니다.
천천히 두 손 내 가슴 앞에 합장합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과 그리고 이 자리에 이끌어온 나 그리고 나와 너를 구성하고 있는 내 주변의 모든 환경과 우주에게 감사의 인사로 나마스테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천천히 두 손 풀어놓고요. 두 다리 풀어서 잠시 내면에 느껴지는 찌릿찌릿함 그리고 혹은 통증 살짝 가라앉혀 보시고 다음 준비되어 있는 전시 관람으로 천천히 이동하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립미술관 학예사 박현진입니다. 저는 오늘 2020년도 아트스페이스 광교에서 전시 진행 중인 그것은 무엇을 밝히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뒤쪽에 보이시는 패널로 이동하시면요. 전시에 관련된 이제 전체적인 서문과 그리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전시는 그것은 무엇을 밝히나에서 이제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빛을 의미하고요. 무엇은 어떤 상황, 어떤 현실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밝히나는 이제 그것들로서 어떤 것들을 조망하고 있는가를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총 10명의 국내외 작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부분입니다. 시간과 이제 시공간을 확장하는 빛이라는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간과 공간 두 가지의 결합이 됐을 때 나타나는 어떤 상황 아니면 현장성 아니면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일루전적인 상황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요. 첫 번째 공간 피터 무어의 작품입니다. 앞쪽에 보이시는 이제 회색 벽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시면 백남준이 1965년도에 시네마 테크에서 열린 이제 뉴 시네마 페스티벌이라는 곳에서 본인의 작품인 필름을 위한 선 앞에 서 있는 광경을 피터 무어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사진은 지금 아마 추정된 나이로는 백남준이 약 한 33세의 모습의 이제 뒷모습일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필름을 위한 선이라는 작품 자체가 이제 빛과 어떤 그 필름에 의해서 이제 어떤 벽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필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성을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빔 프로젝터나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화면을 비치지만 이제 필름의 영상기로 돌아가면서 그 안에서 이제 느껴지는 어떤 스크래치나 그런 지나가는 시간성에 따라서 현장성을 같이 보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자리하고 있는 우종덕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디지털을 위한 선이라는 제목으로 2020년도 이번 전시를 위해서 작품을 이제 구성해 주셨는데요. 앞쪽에 첫 번째 보셨던 이제 필름을 위한 선의 작품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간성과 이제 지금 현존하는 현재성을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종덕 작가는 이 백남준이 그 당시에 1965년도에 이 작품을 만들면서 이제 필름을 현상하고 그 과정들을 상상해 나가며 그 현재성, 이제 그 당시의 모습을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필름, 이 영상 작품은 총 17분 동안 이제 영상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 안에서 필름을 현상하고 인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얀 벽면에 틀어보는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백남준의 기억과 그 현장성을 추적하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제 두 가지의 차이점에서는 이제 현재 모습에서 이제 빔 프로젝터나 아니면 더 이상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이제 현대 모습에서 느껴지는 어떤 시간성의 차이, 그리고 그 안에서 빛이 의미하는 것의 차이를 이제 두 가지 작품을 비교하시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이쪽 공간은 이제 이안 번즈라는 호주의 작가입니다. 이 호주 작가의 작품은 지금 두 가지의 작품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What Might Be라는 작품과 만트라라는 작품의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쪽에 보이시는 만트라 작품은 앞에 보시면 점점 it이라는 단어와 뭐 as, is 이런 세 가지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단어에서 작가는 이 필라멘트, 이제 저희가 그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필라멘트와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돋보기 두 가지만을 매체를 이용해서 이 두 가지 이제 빛의 투과성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글씨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뭐 이제 앞에 보이시는 필라멘트의 어떤 글씨 형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 형태는 아니고 하나하나의 이제 단어를 알파벳을 이루는 그 획들을 필라멘트 하나와 그리고 돋보기 하나가 딱 결합되어서 선을 만들어내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작가가 또 하나의 이제 이 작품에서 좀 작가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점은 이 단어 자체가 세 가지의 이제 단어로 구성이 되지만 그 단어 자체가 it, as, is, 뭐 it is, as 이런 식으로 조금의 순서가 좀 다르게 반복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주는 좀 시적 시퀀스를 관람객들이 같이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작품은 이 이안 번즈의 또 다른 작품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이제 다 다른 형태의 이제 앞에 보이시는 found라는 단어도 비치고요. 그리고 뭐 thought 그리고 as라는 작품도 그러니까 단어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작가는 필라멘트와 이제 돋보기가 만들어낸 어떤 그 빛의 투과성에 의해 만들어지는 그런 가시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비가시적인 빛이 결합되어서 가시적으로 이제 글씨가 되는 형태에 주목을 하는 작가입니다. 다음 공간으로 가시겠습니다. (1번) 첫 번째 섹션에서 마지막 작가입니다. 이제 박여주 작가의 공간인데요. 이쪽 앞쪽으로 보시면은 레드 앤 그린 터널이라는 작품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관람객 분들께서 보실 때 이쪽 포인트에서 이쪽을 바라보시면 이 작가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원하는 이제 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이동을 해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지금 보시면은 레드와 그린이라는 두 가지의 색깔들이 이제 중첩이 되면서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작품입니다. 근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원래 보여졌던 빛 자체가, 그러니까 색감 자체가 화이트로 점점 더 보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조금 더 진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관람객들은 점차 이제 앞에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앞에 원래 현존하고 있는 공간과 좀 비현실적인 공간 안으로 진입하는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안쪽에서 처음에 이동하는 입구에서 이동했을 때는 맨 안쪽에 보이는 어떤 붉은빛의 끝이 만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근데 작가가 이 공간을 관람객분들께서 쭉 돌아서 나가실 수 있게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조금만 더 이동을 해보시겠습니다. 네.
이쪽이 지금 이제 최종 이 레드 앤 그린 터널의 도착지입니다. 이쪽 앞에 보이시는 작품은 이제 불안한 여행이라는 박여주 작가의 또 다른 작품입니다. 그 작가는 지금 관람객분들께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불안한 여행이라는 작품도 같이 관람을 하시고 반대쪽으로 해서 다시 밖으로 나가는 모습들을 연출하는 것을 이제 의도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올 때는 어떤 뭐 앞에 대한 어떤 앞에 펼쳐질 모르는 것들 아니면 무한한 공간에 대한 좀 불안감으로 좀 안에 들어오셨다면 안쪽에서 이제 바깥쪽으로 이동할 때는 바깥에 있는 이제 하얀 빛,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평소에 이제 저희를 밝히는 빛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바깥쪽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 보이시면 이제 두 번째 공간입니다. 사유의 매개로서의 빛이라는 공간인데요. 여기는 총 3명의 작가의 작품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첫 번째 1부와는 다르게 2부에서는 작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빛에 대한 좀 다른 사유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시간과 공간이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공간성에 대한 이야기라면 두 번째는 작가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빛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 우리 곁에 존재하는 어떤 빛의 분위기, 파동들에 대한 이제 개인적인 사유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작가입니다. 권조일영의 싱가포르 작가인데요. 앞쪽에 보이시는 이제 그 시멘트, 콘크리트 부분에 저희가 작품을 첫 번째 권조일영 작품을 이제 상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리는 이제 목소리나 속삭임 독백 같은 경우는 작가의 실제 목소리고요. 권조일영은 이제 원래 자폐 증상을 가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드니 후각지도라는 작품 자체는 작가가 실제로 그 대중교통을 탑승을 하고 그 탑승한 공간에서 이제 밖에서 느껴지는 후각과 그 밖에 보이는 인공 조형물에 대한 사인물들로부터 오는 어떤 압박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그냥 사인물이나 바깥에 보여지는 어떤 간판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그냥 혼란스럽다 아니면 색깔이 다양하다라고 느낀다면 이 작가는 그걸로부터 훨씬 더 많은 압박과 공포와 그리고 어떤 이동하는 데 있어서 훨씬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편안하고 아니면 어떤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면 이 작가에게 빛은 굉장히 특히나 인공적인 빛은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고 그런 형태로서 다가온다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지금 같은 영상이지만 두 가지 형태로 지금 상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보여주셨던 첫 번째 이제 콘크리트 벽에서 상영을 하고 있고 화이트 원래 큐브 형태로 이제 화이트 벽면에서도 동시에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작품이지만 굉장히 뒤에 백그라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이 앞에 보이시는 공간은 이제 앞에 보였던 이제 던조일영의 작품의 연속 공간입니다. 실제로 관람객들이 안쪽에 들어가셔서 누워보셔도 되고 사진 촬영도 가능한 공간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공간은 뭔가 사람이 들어가기엔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작가는 이제 자폐 증상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본인이 기르고 있는 루시라는 강아지로부터 이제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루시가 이제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공포에 느낄 때 그가 이제 그 루시가 갖고 있는 강아지 집에 들어가서 머리를 이제 바꾸서 이제 한참 동안 있다 나오면 그게 진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작가가 실제로 그 모습을 똑같이 재현을 해봤고 그걸 따라해 봤는데 훨씬 더 진정이 되고 본인이 자폐 증상을 느끼고 있을 때 훨씬 도움이 되어서 이제 이 공간을 만들어 봤고요.
그 관람객들도 안에 실제로 들어가 볼 수 있게 한 이유도 한번 들어가 느낌을 한번 경험을 해볼 수 있었으면 한다는 작가의 바람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이 공간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작가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이 공간은요, 영타창의 공간입니다. 영타는 이제 빛을 이제 이미지와 소리로 이제 변환하는 작업을 하는 작가인데요. 대만의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시에서는 이제 작곡 없이 1번, 2번, 3번 3개의 시리즈 전시의 작품을 한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이 전체적으로 이제 영타창의 공간입니다. 이 첫 번째 뒤에 보이시는 이제 소리가 조금씩 나는, 그리고 빨간 색깔의 이제 빛이 좀 뿜어 나오는 이 공간은 그러니까 작곡 없이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붙여져 있는 것들이 지금 가이거 계측기인데요. 가이거 계측기는 이제 작가가 실제로 핸드메이드로 만들었고, 이 소리와 함께 이 공간에 있는 실제 방사능을 다 채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시 공간을 설치하면서 이 방사능 계측기를 조금 더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작가와 이제 대만에 있는 작가와 실시간으로 이 아트스페이스 광교에 있는 가이거 계측기가 이제 담아낸 그 방사능 수치를 이제 작가에게 전달을 하고, 그거 전달받은 수치를 작가는 사운드나 아니면 뒤에 보이는 그래프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관심이 있는 것은 이제 빛이라는 비가시적인 것들을 가시화하는 작업, 3D 프린트나 혹은 뭐 사운드, 음악으로 변환을 하거나 아니면 그래프화 시키거나 하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 실제 가지고 있는 현장성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시를 진행할 때 이 가이거 계측기라는 것들을 좀 먼저 그 현장에 설치를 하고 그 데이터를 송신받아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가시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의 상황에도 작가가 올 수 없는 그러니까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이 작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비대면 시대에 이 작가가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작업은 이제 작곡 없이의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실제로 관람객분들이 이 사운드를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그것을 이제 앞쪽에 보이시는 이제 패널에서 이제 어떤 음색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작가가 이제 바흐의 이제 원래 이제 교향곡에다가 이 가이거 계측기로부터 이제 수합한 그 방사능들을 어떤 코드화 해가지고 본인의 코드화에 따라서 음악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음악을 들어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들었던 교향곡에 조금 다른 느낌들이 중첩된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앞쪽에 보이시는 이 앞쪽의 마지막 작품은 작곡 없이의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보이시는 그 수치들이 굉장히 많이 써 있는데요. 이것들은 실제로 저희 뒤쪽에 있는 방사능들을 채취한 계속 수치입니다. 그래서 약 15초마다 지금 수치들을 측정하고 있고요. 앞쪽에 보이시는 것들은 그 수치를 본인의 이제 알고리즘에 따라서 작가가 이제 그래프나 아니면 색깔 패턴 같은 것들로 이제 변형한 작품입니다. 실제로 앞쪽에 보이시는 이것들을 보시면은 작가가 이전에 다른 공간에서도 이런 연출들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 12월에는 이제 일본에서도 진행을 했었고, 19년에 다른 이제 홍스 파운데이션이라는 대만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앞쪽에 저희 패널에 보이는 그래프와 다르게 앞쪽에서는 이제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방사능이라는 것을 작가가 본인의 코드화에 따라서 시각화하는 작업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2부의 마지막 작가입니다. 이제 박기원 작가의 공간인데요. 이곳에 들어오시면은 조금 아득한 느낌도 들 수 있고 뭔가 뽀얀 느낌도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가는 빛이라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소개할까라고 고민을 하셨을 때 공간을 이루는 마지막 최종지는 빛이라고 작가는 생각한다고 이제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제목 자체는 밤 공기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실제로 밤 시간에 밖에
나갔거나 아니면은 뭐 본인의 집 안에서 밤에 공기를 느꼈을 때 느껴지는 어떤 따뜻함과 그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빛의 이제 새어 들어옴 그런 것들을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공간 안에서는 작가가 또 한번 말씀을 주신 내용은 실제로 이 공간에 왔을 때 조금 중성적인 느낌, 그러니까 보시면 되게 블루지만 좀 하얀 느낌도 나고 좀 중성적인 느낌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설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앞쪽에 보이시는 비닐이 좀 한 가지의 색깔로 이제 아마 관람객분들 눈에는 보일 거예요. 근데 앞에 보이시는 그 비닐은 사실은 세 가지의 색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와 그린과 이제 투명 화이트, 그러니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저희 눈에는 이게 다 중첩이 돼서 어떤 밤 공기에서 이제 느껴지는 중첩된 그런 느낌들을 느끼실 수 있게 공간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오전에 이제 이 공간에서 이제 명상 활동을 하고서 이제 명상 활동을 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안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이제 이 전시의 3부 마지막 섹션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메시지를 전하는 빛이라는 공간인데요. 이 공간은 앞쪽에서 첫 번째는 이제 빛과 공간, 빛과 공간, 그리고 다음에 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 공간에서는 빛이 전하는 어떤 공동체의 메시지를 조금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이고 아니면 정치적이고 아니면 종교적인 의미가 좀 담겨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것들로 인해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나 바램들 그런 것들을 조금 보여주고자 합니다. 안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3부의 첫 번째 작가 마르타 아티엔자입니다. 안쪽에 보이는 첫 번째 작품은 상태 방정식입니다. 상태 방정식 작품은 앞쪽에 보이시는 이제 맹그로브 나무가 매달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맹그로브 나무는 이제 필리핀에서 자생하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작가는 환경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그로브 나무 자체를 위에 매달아 놓고 거기에 이제 빛을 쏘아줘서 이제 그것들을 표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맹그로브 나무 자체가 굉장히 환경적으로 중요한 나무라고 합니다. 나무 자체가 이제 필리핀 지역에 심어졌을 때 혼자서 그러니까 자연을 이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무자비하게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데다가 이제 심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작가는 위쪽에 보이는 기계로 나무를 잡으면서 위를 이제 인간들이 이제 나무들을 다른 데다가 이제 무자비하게 개발로 인해서 하는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아래 나무는 거기에 매달려서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이 기계에 의해서 30초에서 한 4분 간격으로 이제 랜덤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나무가 물에 담겨 있을 때는 굉장히 평온한, 지금처럼 굉장히 평온한 이제 뒤에 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가 기계에 의해서 들여 올려지는 순간 그 아래에 있는 뿌리의 물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뒤에 있는 그 나무의 뒤에 비추는 이제 빛의 띠 부분에 굉장한 많은 파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을 인간에 의해서 개발되고 훼손되는 것들에 의한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을 빛과 물이라는 파동에 의해서 작가는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바깥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여기 보여지는 작품도 이제 필리핀 작가 마르타 아티엔자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 자체도 그 필리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의 개발, 그리고 그 도시의 개발로 인해서 그쪽에 원래 살고 계시는 이제 원주민들이 이주를 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을 현실을 담아내고 있는 영상 작품이고요. 총 708분으로 조금 영상이 깁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앉아서 조금 천천히 보셔야 되는 작품입니다. 안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마르타 아티엔자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 작품 자체에 보여지는 이제 세 개의 화면 안에 이제 작가의 실제 친구인 이제 이제 직업이 어부인 친구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그러니까 작가가 관심이 있는 이제 자연에 관련된 어떤 연관적인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부가 이제 위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장면들을 보시면서 이제 자연이,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들숨날숨을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 아래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물에서 이제 숨을 참고 있잖아요. 그 참고 있는 모습과 잠깐 올라갔을 때 어떤 숨통이 트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유희적으로 좀 다른 방면을 통해서 자연이 실제로 나오지 않더라도 그런 형태로 전달해주고 있는 영상 작품입니다. 네, 두 번째 작가입니다. 정정엽 작가입니다. 한국 작가이고요. 작가는 실제적으로 이제 사회 부분이나 어떤 민중미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작가의 작품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앞쪽에 있는 작품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이 앞쪽에 있는 작품은 4.3, 그러니까 제주 4.3에 관련된 작품인데요. 3만 개의 별이라는 작품입니다. 앞쪽에 보이시는 하얀 색깔의 그 패널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빨간 색깔의 파츠로 하나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 작가는 이 파츠 의미하는 것들은 이제 4.3이라는 사건, 그거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파츠는 작가에게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파츠를 하나하나 손수 그려서 만들어내기 시작했고요. 마지막에 보이는 검정 색깔 패널로 이 작품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안에 보이시는 빨간 파츠는 실제로 그때 희생됐던 발굴된 그 개수만큼만 지금 그려져 있고요. 밖에 있는 검정색 하나를 작가가 더한 이유는 아직도 희생자분들이 발견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어떤 무한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작품을 벽에다 저희가 거는데 이 작품 자체는 지금 어떤 단상 형태로 만들어서 관람객들이 사방을 지금 돌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저희가 어떤 성묘를 가거나 어떤 걸 추모할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고서 이제 추모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조금 다르게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이시는 또 다른 정정엽의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광장 10이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업 자체에서는 보이시면 이제 뭐 저희 광화문에서 일어났던 촛불 행렬에 대한 모습을 작가가 담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모습을 촬영한 모습을 바탕으로 작가가 그렸다고 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츠로 하나하나 그려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진이 아니라 실제로 다 작가가 페인팅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이시면 여기가 좀 그러니까 화이트가 많이 있는 부분은 그 당시에 이제 단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고요. 밖에 보이시는 모습들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광화문에 모였던 사람들의 촛불을 들고 모였던 사람들의 모습을 화이트의 점으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가가 이런 작품을 그려내고 있는 이유는요. 빛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희가 환경적인 부분에서 많이 다가갈 수 있는데요. 그 촛불이라는 것, 그게 어떤 작가에게는 그게 빛으로 보여졌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어떤 덩어리로 일어나가고, 그 덩어리로 인해서 앞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혹은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됐던 사회적인 상황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시민들 혹은 뭐 다른 관람객들이나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들을 페인팅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 작가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앞쪽에 보이시는 작가는 마지막 작가 FX 하루소노입니다. FX 하루소노는 실제로 일어났던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앞서 보였던 정정엽 작가와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지만 또한 그 지역, 본인 살았던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현장성을 가지고 있는 작가입니다. 앞쪽에 보이는 이제 잠든 뼈들을 위한 기념비라는 작품인데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이름이나 아니면 촛불이나 보여지는 이제 어떤 사진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것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작가의 이제 아버지가 당시에 이런 뼈들을 발굴하는 작업의 사진 기자로서 작업을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찍었던 사진들을 이 FX 하루소노가 받게 되었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보이시는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발굴이 됐던 어떤 이름들에 대한 모습이고요. 뒤쪽에 보이시는 사진들은 실제로 그 당시의 사진들을 작가가 재인화해서 이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작가 FX 하루소노는 이제 지금까지 작품들이 대부분 사회적인 현상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 혹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작품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이 작품으로서 저희가 이제 빛으로 어떤 것들을 무엇을 밝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이렇게 총 3가지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 구성된 전시 자체가 총 10명의 작가, 국내의 작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시에서는 이제 그것은 무엇을 밝히나라는 Turn Your Light On이라는 전시의 제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앞에서 보였던 빛이라는 그것이 정말 어떤 사회적 아니면 종교적 아니면 개인적 공간적인 것들을 어떻게 밝히나를 보여주고 있는 전시입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전시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것은 무엇을 밝히나 전시의 참여 작가인 정정현 선생님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정정현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명상 프로그램부터 전시 투어까지 지금 다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정정현 선생님 사실 프로필 한 10장을 나와요. 굉장히 이제 활동을 오래 하신 작가분이시고요. 굉장히 유명한 작가분이신데 이렇게 아침부터 같이 프로그램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질문이 없었고 뭐 어떻게 진행해야 되냐고 그냥 되는 대로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혹시 양성평등문화상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근데 어저께 받았어요. 이게 13인가 그런데 미술은 제가 처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파인아트를 하는 사람들, 특히 미술은 혼자 하는 작업인데 양성평등 문화상 이거 자체가 어떤 학업 분야나 이제 여성운동 쪽에서 그동안 여성의 평등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줄 상이어서 그 레이더망에 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술하는 사람은 그 망에 잡히기가 어렵죠. 제가 처음 한 것처럼. 그래서 왜 나에게 이걸 주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제가 제 작품을 하면서 늘 고민해 왔던 이제 그러니까 다른 영역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미술이 미술관 안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또 내가 고민하는 문제와 어떻게 한 발자국이라도 영역을 넘나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조금씩 연대를 한다든가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걸 한 발자국 했던 것들이 그 영역에 내가 레이더망에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성운동 하시는 많은 분들 뭐 예를 들면 여성 노동자회라든지 여성단체 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화가는 그냥 나밖에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가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영역을 넘나들었던 과정 그런 것들이 상을 받아서 보람차다 이런 게 아니라 나같이 이렇게 조금 가볍게 움직인 사람도
특별한가 보다. 그래서 생각들은 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으면 다른 분들도 좀 가볍게 영역을 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뭐 활동을 많이 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런 다른 활동 단체나 이런 데랑 그런 연관을 맺을 수 있었던 건 제 작업의 고민을 그림 안에서만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찾아다닌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걸 어디 가서 이걸 알아봐야 하지? 그랬을 때 성폭력 문화센터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단체에서 뭐 세미나나 하면 한 번쯤 가본다든가, 또 내가 이제 80년대부터 활동할 때 내가 나의 우리 동네 아이들은 친구들 중에서 공장을 간 친구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나는 운이 좋아서 대학을 갔지만 그랬을 때 그들과 어떻게 같은 친구로서 그 실제 생활은 어떤지 이러면서 공단을 가서 친구를 만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찾아다니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오신 분들도 그렇게 찾아다니시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이렇게 작품 설명을 조금만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을게요. 이게 99년도 작업이에요.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보세요. 제가 여기서부터 돌려보세요. 이제 99년도에 제가 시어머니도 모시고 아이도 키우면서 베란다에 살림이 쌓여 있는데 못 쓰는 물건부터 그걸 볼 때마다 엄청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어마어마한, 볼 때마다 이제 빨래를 하러 들어갈 때. 그래서 왼수 같았죠. 그렇잖아요. 살림 쌓이면. 그랬는데 그거를 어느 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행을 갔다 와서 사실은 그 사이사이로 뭔가가 막 흘러나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확하게는 이제 앙코르왓에 갔을 때 그 나무가 이렇게 그 앙코르왓에 가면 이 뿌리가 흘러내리는 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각 위에 나무가 자라면 이 나무 뿌리가 이 돌을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돌담 위에 그 나무 뿌리가 얹히면 돌담을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굉장히 미적 충격을 받았어요. 그걸 보고 와서 물론 당장은 아니고 이제 몇 달 뒤에 그 살림 사이사이로 그 곡식 그 붉은 파달들이 쏟아져 나오는 뭐라 그러지? 그런 상상력이 나왔어요. 아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살림을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은 굉장히 큰 그림인데 50호 10개니까 요만한 벽에 살림살이를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팥이 쏟아져 나오는 걸 그렸죠. 근데 그거를 잘 구현하진 않았지만 그걸 그리고 나니까 그 살림을 봐도 스트레스가 안 받더라고요. 됐다 그래. 이렇게 약간 거기로부터 좀 해방이 된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걸 그리고 나서. 그래서 제가 곡식 그림을 그린 중에 좀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작업은 이렇게 찾아보면 나오고요. 이거는 또 이제 다른 데서 그러니까 시중에서 팔아요. 나의 작업실 변천사. 제가 지금은 안성에 굉장히 훌륭한 작업실에 있는데
15번 이사한 거거든요. 근데 그 15번 동안 이사한 과정을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그 자기만의 공간 그런 거를 꼭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자기 방이라든지 뭐 자기가 휴식 공간이라든지 그런 게 그런 과정이 어떻게 자기 삶과 함께 가는지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제 작업 중에 하나가 작업실 변천사라는 작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응로 미술관에서 전시했던 제목의 최초의 만찬이에요. 최초의 만찬을 하게 된 건 최후의 만찬 아시죠? 최후의 만찬에 다 남자만 있죠. 그걸 다 여자로 바꿔서 그래 너희들은 최후의 만찬을 해라. 우린 최초의 만찬을 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그 작업을 한 거예요. 제 이제 대략 간략하게 제 소개를 했고요. 저를 모른다는 전제하에 질문 혹시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작품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금 3만 개를 그린 그 작품은 이제 캔버스 하나에 한 2, 3일 걸려요. 그러니까 30개니까 한 달, 한 3달? 2달? 이렇게 걸려요. 하루에 8시간 내지 10시간씩 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미련한 짓으로 내가 현대미술에 도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 주제는 그렇게 시간이 걸려야만 저 의미가 완성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씨앗이어서 이렇게 생명이 자라는 데는 시간을 압축할 수가 없잖아요. 꼭 절대적 시간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작업은 그렇게 해야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작업할 때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할까 맨날 고민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페인팅이라는 건 또 시간의 축적이기도 해서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얻어지는 또 마음을 움직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누군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에서 도슨트로 선생님 작품에서 가장 많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설명을 이제 하다 보면 오히려 어른분들은 성인분들은 질문을 안 하시는데 꼬마 친구들이 와요. 3만 개 같은 경우는 꼬마 친구들이 그게 눈높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자세히 들어볼 수 있고 근데 보면은 그 바탕에 약간 연한 빨간색이 들어가 있어서 그거를 저는 못 봤는데 아이들은 보더라고요. 보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냥 색깔이 왜 풀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너는 그러면 이거를 왜 선생님이 왜 이렇게 칠하는 거 같아? 슬픔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의도된 게 있으신가요? 그게 이제 제목이 3만 개의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늘을 바탕의 흔적을 그리고 싶었고 어쩌면 또 그게 땅 위의 별이기도 해서 또 이제 조형상 이렇게 핑크빛을 살짝 가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뭐 얼추 그런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하늘의 별이기도 하고 땅의 별이기도 해서 그런 흔적을 남긴 거예요. 네. 얘기를 했을 때는 네. 이런 색깔 같아 이거는 빨간색 키가 뭐 이렇게 하면 친구 말도 맞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선생님 설명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게 그렇죠. 그렇지만 너가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다니 훌륭하구나.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또
오른쪽에 조그만 거. 예. 그게 촛불 집회 때에 그 광화문에 모인 그 촛불의 행렬이에요. 잘 보면 이제 제 얘기를 듣고 다시 제목이 왜 광장인지를 이제 그때 보면 느낄 거예요. 이제 그 가운데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퍼져나가죠. 이쪽이 이제 청와대 쪽으로 가고 이쪽이 광화문 시청 밑으로 가는 행렬이고, 잘 보면 뭐 전광판도 있고 뭐 제 눈에는 그때 촛불이 멋있잖아요. 그 광장에 수많은 촛불들이 깜깜한 밤에 이렇게 행렬을 이룰 때 그 사진 많이 보셨죠? 그게 저한테는 이렇게 그 하나하나 굴러다니는 씨앗 콩알 같았어요. 사람들이 다. 그리고 뭐 일단은 그 군집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체를 이뤘을 때의 힘, 그리고 그것의 아름다움, 그런 거를 느꼈는데, 이제 그리면서는 그게 민주주의의 씨앗이니까, 그래, 민주주의의 씨앗이로구나. 그렇게 그렸고요. 사실은 이제 총 23회를, 탄핵 촛불 집회는 23회를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야심찬 계획을 했죠. 자, 1회부터 23회까지를 모두 다 작품화하겠다. 그렇게 해서 날짜별로 처음에 시작은 10만 명인가 모였어요. 그래서 20호 캔버스에 조그맣게 그리고 뭐 이렇게 변화하면서 7개를 그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거 제가 그리다가 죽을 수도 있어서 그냥 저기까지 그리고 언제 좀 진행 중인 작업이 좀 쉴 때 그리려고 하는데 그런 시간이 안 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7개를 그렸고, 지금 그 작업, 지금 아까 본 그거는 뭐 크게 그린 거는 100만 명 이상일 때는 뭐 150호, 100호 이상으로 그리고 뭐 50만 명, 이렇게 100만 명일 때 좀 조그맣게 그리고 그랬는데, 역시 이렇게 좀 크기가 있고 그 팥은 이제 콩들은 이렇게 작은 게 큰 물결을 이룰 때 조형적으로 완성도가 있어서 나머지도 다 크게 그려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남은 게 숙제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할 거 많아서. 그거요. 그 비밀인데,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아까 밤하늘에 그게 3만 개 별이기 때문에 밤하늘의 별처럼 그리려고 이제 그것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렇게 밤하늘의 별처럼 주변을 까맣게 그렸는데, 그러니까 너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걸 다 이렇게 그게 더 확실하게 멋있었으면 제가 나머지 29개 다 칠했을 거예요. 바탕을 밤하늘처럼. 근데 다행히 그러니까 그게 하나 자체로는 조형적으로는 완성도가 있는데, 제가 의미하는 그 3만 개라는 숫자를 체감하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짝만 하늘빛만 두고 하나하나 그려주는 게 그 의미는 더 살겠다 싶어서 이제 하나 해보고 나머지는 그냥 둔 거죠. 그래서 일단 다행이다. 그러고 왜냐면 저 바탕을 다 칠하는 것도 꼬박 하루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다행이다. 그런 비밀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할 말은 다 했고요. 10분 남았대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 왜 이 시간에 오는지 저야 뭐라고 그래서 전시도 하니까 왔지만, 오신 분들이 궁금하니까 어떻게 오셨는지, 정 말하기 싫으면 뭐라 그러지? 패스. 근데 어떻게 여기 오셨는지 다른 작품 얘기하지 말고요. 제 거 본 소감 뭐 이런 거를 한 말씀씩 해주시면 제가 여기 아침에 온 거에 조금 저 궁금하거든요. 이 시간에 여기 오신 분들이 더. 그래서 특히 저기 남사 선생님 어떻게 오셨는지. 난 지금
저는 옆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사는데요. 예, 신청해놔가지고. 네. 저만 남자네요, 진짜. 네. 뭐, 저 직장 생활 하고 있습니다. 예.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약간 뭐 이렇게 자기만을 생각할 일이 별로 없어서 와이프가 그런 거 좀 동기부여 하려고 데려온 게 아닌가 싶은데 다행히 이 근처에 좀 살고 있고요. 특히 선생님 작품 보고 약간 뭐라지 소름 끼쳤다고 해야 되나? 저도 제주도에 한 1년 정도 거주한 적이 있는데 제주도 사람들이 육지에서 온 사람들을 육지 겉들 뭐 육진 놈들 막 이렇게 불러요. 그 아픔들이 약간 있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같은 나라 사람이지만 약간 그런 벽이 있는 걸 느꼈는데 선생님이 그런 그림을 그리실 때 그런 생각하고 그 과정들이 약간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네,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른 아침에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주변에 살고 있기도 하고요. 제가 백남준 아트센터 근처에 있는 데서 오랫동안 도슨트를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예전에는 몰랐던 현대미술 또 작가님들 작업 과정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때만 저는 되게 일반인 주부로 살고 있는데 동기부여라든지 제가 작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작가님에 대한 어떤 초기 정보는 전혀 없었고 사실 이번 전시도 보지는 못했어요. 와서 명상하고 관람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의 작품 아까 시어머니도 모시고 아이들도 키우면서 어떻게 그런 그 와중에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에게도 굉장히 자극이 많이 되고 최근에 저도 나만의 어떤 공간이라든지 그런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구나 가져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굉장히 하고 있던 차에 선생님의 그 생각들이 되게 맞물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자극적이고 좋은 시간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 같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수원시립미술관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고요. 제가 원래는 작가님에 대해 전혀 몰랐다가 그 양성평등 문화상에 제가 좋아하는 웹툰이 수상이 된 걸 보고 그 내역들을 쫙 보다가 작가님 성함을 그때 처음 뵀었거든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뉴스로? 근데 직접 여기서 뵙게 되니까 그분이 그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영광이고 그 작품들을 보면서 되게 사회 문제랑 연계하셔가지고 많이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미술이 그냥 미술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사회와 연계하고 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뜻깊고 의미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홍보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오늘 작가님 작품 보면서 되게 최근에 본 전시회 중 가장 흥미롭고 되게 와닿은 게 많았어요. 되게 여태까지 뭐 전시 작품을 보면은 난해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되게 보자마자 확 와닿는 게 커가지고 오늘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수원시립미술관 서포터즈로서 오늘 참석을 하게 됐는데 일단 작가님 작품을 보면서 사실 제주도에서 일어났었던 그 일에 대해서 들어보기는 들어봤지만 스스로 막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해보거나 했었던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작품을 보면서 좀 더 그 일에 대해서 혼자만의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만 명이라는 숫자가 가늠이 잘 안 되는 숫자인데 작품을 통해서 진짜 많은 사람분들이 이렇게 희생되셨다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근처에 살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산책로잖아요. 그래서 산책 겸 운동 겸 해서 여기 아트스페이스 이 미술관에 자주 오는 편인데 이거 전시 개관했을 때 와서 봤었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느낌이 좋았어요. 그래서 작품들이 보면은 조금 이렇게
좀 상상을 할 수 있고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전시인 것 같아서 제가 전시를 보면서 여기서 좀 더 오랜 시간 머물면서 멍 때리고 가고 싶다라는 그런 것도 SNS에 막 쓰고 그랬는데 이런 좋은 기획을 명상도 하면서 작품도 같이 볼 수 있고 작가님과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아서 아침 일찍부터 첫 번째로 와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작가님 작품은 와서 들어보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이런 팥을 많이 그리셨을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그렇게 깊은 그런 뜻이 있다는 거를 들으니 정말 작가의 이런 만남은 정말 많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 이제 여기 공간 둘러보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 작품을 보고 난 다음에 성함을 봤을 때 사실은 남자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검은색의 그런 것들이 팥으로 보이진 않았고 진짜 별처럼 보였고 되게 남자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말아버렸고 오늘 와서 이렇게 뵀는데 사실 그 작품도 그랬고 오늘 작가님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예술가이기 이전에 수행자, 구도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하나하나 그리시며 나가실 때 이거 자체가 명상이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표출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또 작가님의 대화를 들으면서 더 확인할 수 있어서 왠지 모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약간의 연결 그런 게 느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병희 미술 평론하시고 제 글을 써주신 분이거든요. 끝으로 선생님이 한 말씀을 해요. 이병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병희고요. 최근에는 이제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정정엽이라는 작가는 우선 방금 이제 수행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단색화를 얘기할 때도 수행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랑 조금 다르게 한국 여자가 이제 생활에서 그러니까 사회에서 어떤 운동이나 현실을 몸으로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출발한 작가거든요. 정정엽은. 그래서 수행을 한다면 진짜 육탄전으로 하시는 분인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드물게 그렇게 당시 현실에서 그러니까 삶에서 그런 팥이라는 거를 끄집어냈을 때 80년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그걸 가지고 그 팥을 보면은 우리나라 사회와 역사와 현실과 그리고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픔을 하나하나 그리는 게 자기 자신도 작가 자신도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소망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곡식의 의미라는 게 우리가 항상 말씀하시듯이 이제 먹고 자라고 애기 먹이고 그러는 거잖아요. 땅에서 또 이렇게 자라 올라오고 그거를 정말 매번 다짐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아직도 그러니까 변하지 않게 있는 어떤 소수적인 영역이 있으니까 그게 그 안에 하나하나 들어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까 애기들이 잠깐 저도 애가 있어서 그 눈높이를 딱 보고 말씀하실 때 이거 되게 좋은 디스플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애들은 근데 은유의 차원이 좀 없기 때문에 무서워할 수 있어요. 그거를 고지고대로 이게 죽은 자들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근데 이게 생성이나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그제서야 이제 마음이 밝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이 작은 체육에서 뿜어져 나온 에너지가 다들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대단하시잖아요. 지금 거의 40년 가까운 세월에 지금 미술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다양한 작품과 사회에 참여하는 작품을 보여주셨는데요. 정말 이런 소중한 시간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준비되어 있어서 저희도 너무 기뻤고 행복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선생님 이제 여성에 관한 이제 작품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여성분들 또는 이제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싶으신 게 있다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그 수상 소감 때 내가 그냥 얘기했는데 뭐 할 말이 특별히 있지는 않고요. 그냥 자기가 자기를 좀 기다려주고 잘 견디고 그리고 이렇게 여자들끼리 힘 합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비포 선라이즈 프로그램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저희가 오늘 프로그램은 이제 소수의 분들을 현장에 모셨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이제 유튜브 생중계로 관람하시는 시스템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11월 14일에 또 수원시립 아이파크 미술관에서도 비포 선라이즈 프로그램이 준비될 예정이고요. 그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